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이제 강경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이제 협상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좀 장중에 플러스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그런데도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죠. 이게 또 지수 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삼성제 실적이 중요한 시기였는데 예상치 크게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냈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뭐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고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이게 좀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가 좀 갈렸는데 일본만 혼자 엄청나게 올라갔죠. 일본은 협상단이 꾸려져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1번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번으로 일본이 협상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협상 이유가 되면 뭐 일본에 대한 관세는 확실히 낮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 증시만 좀 급등을 했고, 반면에 이제 오늘 대만은 또 많이 빠지고 해서 나라별로 좀 엇갈려서 오늘 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4월 9일 직전이라서 4월 9일부터 상호 관세가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들별로는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긴 이르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초반에 제법 상승폭이 커지나 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종가가 거의 저가 수준으로 그러니까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제법 플러스가 난 상태에서 이틀 이내에 뭐 또 급등이 나오고 뭐 이런 구도가 나오면서 이번 하락을 끝내주는 그런 신호가 좀 나오면 좋았는데 뭐 그런 신호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좀 더 봐야겠다. 하루 정도 더 두고 보자 이런 신중함이 크게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보면 이게 빨간색이 상승 종목수 추이고요. 파란색 선은 지수거든요. 근데 지수가 이게 몇 번 출렁거릴 때도 상승 종목수가 확 늘어나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움. 그러니까 기대감보다는 조심스러움이 조금 더 우세한, 훨씬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좀 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상승 종목이 더 많긴 했는데 이게 이제 상승 종목수가 확확 튀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 뉴스들 재료들 살펴보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를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한테 맞보복하면은 추가로 더 올릴 거야 이런 이야기 했다가 또 시진핑하고 나하고는 친해.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또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블랙메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메일은 협박이라는 의미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다 대고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굴복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대강으로 나가나 보다. 이게 이 내용 나오면서 장중에 코스피 지수 밀리고 나스닥 선물도 그때 밀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6조 원 중반, 6조 6천억 나왔죠. 예상치가 5조 1천억이었고 예상치 중에 제일 상단이 6조 한 3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단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 점은 이제 향후에 만약에 이제 관세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진다라면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거보다 관세 걱정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반영이 되진 않았고,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시원스럽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들 보면 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 매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는 즉시 협상을 시작할 거다. 뭐 일본이라든가 몇몇 국가들 이제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알려졌죠. 근데 이 시진핑을 계속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난 너를 뭐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 안 하니 언제든지 연락 줘.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저게 신경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취임하고 나서 중국의 어떤 수석과 주석과 이제 통화하지 않은 기간이 제일 길대요, 지금이. 예, 역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면 중국 주석하고는 이제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통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역대 최장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중국 상무부에서는 끝까지 우리는 맞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뭐 협상 앞두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측의 대응이 이게
농담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게 오늘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그 몇 가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 환율을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보완하고, 그러니까 막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제품 가격을 조금 더 이렇게 싸게 파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일정 수준 보완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위안화 환율을 통해서 관세를 일부 좀 보충하는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또 증시 부양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또 대출과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이게 이제 수출이 안 되면 내수로 흡수를 해버리는, 뭐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뭐 절대적으로 다 미국에 팔 거를 중국에 그대로 다 팔 수는 없겠지만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어느 정도 이거를 커버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단기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은 혹시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협상 기간이 길어져도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협상이 아주 시원스럽게 단계가 딱 끝나진 않겠구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측면도 일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그 국영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주식 부양해.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주식시장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협상을 길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좋게 보면 뭐 중국은 괜찮겠네라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면 협상이 단계 끝나진 않겠구나라는 점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이런 뉴스 나오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거 조금 강대강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거든요. 매출이 79조 원,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 정도 나왔는데 그 매출 예상치가 77조 원, 영업이익은 5조 1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너무 적잖아요. 영업이익률 따져놓고 보면 10%도 안 되는 정도 비율이었으니까 저게 이제 시장에서 추정하기는 이익률이 낮은 그 저가형의 어떤 제품을 좀 많이 판매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HBM을 엔비디아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부가 가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는 건 마진도 적고 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온 숫자 자체는 예상보다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6조 6천억은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게 1분기 5조 원대 초반, 2분기 6조 원대 중반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증액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2분기 예상했던 걸 벌써 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세라는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지 않다라면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뭐 이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오늘 주가가 음봉 맞았어요. 장 초반에 5만 5천 원 넘어가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 외국인들 매도세가 워낙 집중적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뒷부분에서는 뭐 거의 보합까지 가기도 했었잖아요. 상승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오늘 그 브로드컴이 이제 10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에서 반도체주들이 다 올랐어요. 미국에서 마감하고 나서 추가로 반도체주들이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뭐 하이닉스가 오늘 플러스 나긴 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도 오늘 홀실적도 있고 해서 좀 반응을 해줬으면 했는데 뭐 시장 상황 자체가 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런 재료가 관세에 대한 이슈만 조금 완화가 된다라면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돼서 이후에 이제 이 재료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주로 보면 하이닉스가 오늘 2.8% 올라간 거는 일단 긍정적. 그런데 오늘 지수 관련된 종목, 뭐 이게 시가총액 8위, 11위가 지수 관련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잘 보면 두 종목 합쳐가지고 하나웨어로와 현대중공업이 5포인트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 제가 라디오 전화 연결 방송에서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아침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플러스 날 때 어떤 종목에 의한 건지가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2차 전지 이쪽이 주도한다라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벗어냈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조선, 방산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그리고 엔터까지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돼서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방산하고 하필이면 조선이었어요. 예, 코스닥도 보면 뭐 알테오젠, 뭐 그러니까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간 건 평가할 만하지만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렸던 수출 관세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반응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조심스러움이 있다. 이렇게 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어제보다는 덜 팔긴 했지만 여전히 아주 많이 팝니다. 예, 되게 많이 파는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 매도 비중이 계속해서 40%대가 넘어가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외국인들 매도 비중이 30%가 안 나와야 맞아요. 금액 기준으로 할 때. 근데 우리나라 전체 거래 금액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도 금액 중에서는 43%가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매도를 거의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주체가 세 개라서 이론적으로 보면 33%씩 돼야 되잖아요. 근데 3% 많을 때는 막 50% 넘어가기도 했다라는 거는 현재 매도의 어떤 대장은 외국인이다라는 거죠. 저게 30% 밑으로 떨어져 줘야 이제 외국인들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계속 겁을 먹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고 오늘도 또 씨앗은 있죠. 예,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 쪽으로 좀 베팅을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 저건 개인이 하락하는 측면도 있고, 베팅일 수도 있고, 반대 포지션을 외국인 기관이 가져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거는 좀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뭐, 씨앗은 그냥 그대로 땅속에서 그냥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좀 그런지 않고 그냥 뭔가 좀 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여전히 뭐 순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뭐 네이버, 삼성바이오,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돼 있지만 한마디로 시가총액 상위는 다 판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제 매도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매수 쪽에서는 뭐 에너지주라든가 전력주라든가 아니면 또는 이제 금융주 일부 뭐 방산주 이런 것들 매수하니까 좀 방어적인 그런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도 좀 보면 조선주 좀 오늘 매수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이제 골라 사는 그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삼천당 제약을 좀 많이 팔아서 전체 외국인들 매도에 거의 한 60% 정도는 삼천당 제약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매도했고 반도체 쪽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삼천당 제약 외에 제약바이오주를 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있진 않았는데 근데 제약바이오 쪽에 매수가 좀 골고루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해서는 이럴 때는 그냥 뭐 우리가 좀 안전빵이라는 표현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분석이 되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했다. 근데 이게 기관이 수시로 막 이렇게 바꾸는 게 있어서 원래는 이렇게 따박따박 어떤 업종을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늘 기관이 제법 매수가 들어왔는데 제약 쪽으로 들어간 거 봐서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관 투자들 관점에서는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상호관세 출발이 임박했습니다. 4월 9일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나오는 메시지 협상이냐 경고냐 제 생각에 뭐 둘 다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약간 이제 월가의 분위기라든가 트럼프, 친트럼프 쪽에 섰던 사람들도 약간 어떤 분열이 나오고 있다. 오늘 일부 확인 안 된 외신 기사로는 나왔는데 이제 뭐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준 거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좀 그만두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에서도 약간 좀 균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뭐 트럼프 캐릭터가 그런 거 신경 쓸지는 알 수 없는 거라서 어쨌든 이제 백악관 쪽에서 오늘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에서 나스닥을 강보합의라도 만들어낸 건 반도체 업종이었는데 어제 11개 업종 중에서 9개 빠졌거든요. 예, 올라간 업종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좀 빅테크주들이 좀 방어를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줄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호실적은 저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호실적이면 뭐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가 시작이 되면 삼성전자 다음 실적을 장담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의 실적이 관세는 어차피 협상하면 끝이니까 솔직히 뭐 협상용 아니겠어?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냐.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선물 매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호실적이 거꾸로 이게 먼저 움직여주면서 선물을 달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쪽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관세 정책 여기에 따른 시황 악화의 희생양이 될 거냐 이걸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코스피 PBR 0.81이 돼 있거든요. 지금 0.83이 바닥인데 0.81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는 바닥이거든요.
경기 침체라는 전제가 되면 여기서 10% 지수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좀 하루 이틀 안에 여기서 좀 탈출을 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또 오늘 미국에서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미증시가 초반에 그러니까 빠졌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또 빠지고, 저게 35분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35분 사이에 미국의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달러가 확 증가했다가 이제 또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미국이 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더라, 이런 CNBC의 어떤 보도가 있었고, 백악관 측에서 이제 거의 바로 가짜뉴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또 밀려버리는 상황이 생겼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저때 마진콜이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뭐 반대매도, 강제청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하락하면 레버리지를 썼다든가 뭐 이런 헤지펀드들이 이런저런 투자를 해놨다가 그게 이제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강제적으로 청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마진콜이 나오면서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금도 떨어지고 이것저것 자산이 다 떨어진 거예요. 비트코인 떨어지고 심지어 이제 금도 떨어질 정도면 이제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게 이제 딱 마진콜 청산됐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로 주식시장이 뉴스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비교적 등락폭이 줄어들었다. 저거 보면은 마진콜이 상당 부분 청산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4,850 정도 이하로 가지 않으면 일단은 급격한 매도세는 좀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락 쪽으로 몰아가려면 이걸 더 흔들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S&P 500 기준으로 200포인트 정도를 떨어뜨리는 건 또 쉬운 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제 수급에서 숨통이 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주장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되려면 크게 올라가줘야 되죠. 예, 크게 올라가서 지금 공매도도 한 몫을 했을 텐데 아직은 공매도라는 무기가 또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숏 커버가 돼서 확 돌려질 정도의 어떤 강력한 상승이 나와줘야지. 안 그러면 이제 이게 하락 쪽 풋세력들 입장에서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럴 수 있어서 이거를 쉽게 보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정도의 어떤 강력한 어떤 상승이 나와줘야지. 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시달릴 수 있어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게 되는지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